안녕하십니까. 건축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옥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옥상을 주로 봤을 때 이걸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슬라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는 만약에 물 내려가는 홈통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 콘크리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가 한 번에 콘크리트가 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 놓고 물 내려가는 곳에 물 구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또 한 번 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콘크리트와 이 콘크리트는 중간에 연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연결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더라도 찾기가 어렵고 그 방수를 하는데 상당히 애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관공서나 옥상의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이러한 옥상의 구조에 이곳에다가 방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또 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줄눈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쉽게 따져서 이런 바둑판 같은 이렇게 칼로 쓸어 놓은 자국들을 옥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속에 방수층이 있고 위에 콘크리트 한 번 더 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에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우레탄 같은 퍼런 거나 회색깔 같은 것으로 한번 이렇게 입혀버리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속에 있는 습기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방수층을 깨쳐버리고 찢어지게 만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방수를 어떤 방수를 해야, 어떤 집에 어떤 방수를 해야 효과적인 방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 방수 제품들은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수 제품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따라서 방수 해놓은 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자, 액체 방수 있습니다. 액체, 이제 페인트 방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묽게, 그 페인트 같은 제품들을 묽게 개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쭉 발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이 액체 페인트를 여기다 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두꺼워지고 이쪽은 얇아지죠. 두껍고 얇고, 그죠? 그러다 보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찢어지겠죠, 그죠? 하지만 시트 방수라고 해가지고 고무판이 속에 일정하게 두께가 유지되어 있는, 여기서 이 두께가 한 3mm 내지 5mm 정도 되는 이런 두꺼운 아주 두툼한 판을 여기다 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일정하지 않은 두께는 옥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방수지 두께가 이렇게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방수 제품을 쓰는 경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저런 제품들이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콘크리트 속에다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면 마감재가 자외선에 차단될 수 있도록 돌가루로 붙이거나, 안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더 입히거나, 이런 방수제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수명이죠. 수명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하자 보수를 몇 년을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수 작업을 해놓고 평생 책임지고 물이 안 새게 해주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안에만 물만 안 새면 나머지 것은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2년에 한 번씩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방수를 해야만이 좋게 방수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오래 쓰는 방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방수제를 쓸 건지, 액체로 돼서 그냥 페인트처럼 칠을 하는 그런 방수를 할 건지, 요즘은 이제 그 장판같이 생긴 아주 얇은 두껍고 얇고, 아니 저 두껍고 단단하고 햇빛에 강하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을 옥상에 깔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옥상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시멘트 같은 재질 같으면은 무얼 떨어뜨리든 찢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방수제들이 굉장히 약해요. 날카로운 거로 때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수하는 제품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방수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옥상 바닥에다가 침투 방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 위에다가 침투제를 뿌려서 약이 금가서 물이 새는 곳들을 그 침투 방수제로 금을 메꾸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약을 핀을 박아서 고압으로 밀어서 이 큰 콘크리트를 콘크리트의 누수 부분을 막아버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래의 콘크리트, 요즘 레미콘으로 치는 콘크리트들은 가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에 레미콘 자체를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비벼서 콘크리트를 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핀을 박아서 약을 쏘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콘크리트에 금이 가서 새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인젝션 작업이라고 그래서 핀을 박아서 고압으로 쏴서 올리는 작업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들은 사실상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자, 옥상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슬라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슬라브가 아닌 그 지붕 판넬에서도 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리식 판넬 같은 경우 그곳에 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싱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슬라브 지붕에 대해서, 거기서 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지붕 판넬과 싱글 같은 곳에서 새는 이러한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잡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